자, 그러면은 그 중독 상담 우리 첫 번째 사례를 한번 읽어보셨고, 우리 처음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강의 개요부터 봅니다. 강의 개요. 중독 상담은 인간에게 존재하는 여러 가지 악순환, 악한 악순환들을 살펴본다. 이러한 악순환들은 자기 자신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끊어야 하고 또 끊고 싶은 것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끊어지지 않는 올무를 의미한다. 이 과목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나 혹은 주변의 바람대로 중독을 끊을 수 없을 때 어떻게 상담자는 중독의 이유를 파악하며 그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자, 요 수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난 과목에서 세대 상담 시험 문제는 우리 좀 이따 쉬는 시간 끝난 다음에 한번 또 다시 좀 볼 거고요. 이제 이 보통 세대 상담이 일반적인 그런 수준에서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이해보다 좀 더 깊은, 그러니까 좀 어두운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모호함이라고 할 때 이걸 모호함이라고 하죠. 이걸 마치 물처럼 표현을 했을 때 여기에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용어라든지 혹은 이제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냐면은 남의 얘기예요. 지금까지 다른 얘기는 주변의 얘기지만 뭐 아들의 얘기와 아들 친구의 얘기는 다른 거예요. 또 내 친구의 얘기와 내가 처음 듣는 사람의 얘기는 또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순환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순환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뭐 막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례를 통해 보는 얘기는 진짜 막 사는 얘기를 듣게 돼요. 진짜 막 산 얘기.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가 할 정도의. 그럼 그 사람의 악순환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조금 더 깊은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수준까지에서의 어떤 사례를 다루는 것과 그 다음에 세대, 중독, 심층에서 사례 다루는 게 수준이 틀려요. 마치 강물에서 바닷물 가는 것처럼 이제 복잡함이 있는 거예요. 세대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세대 상담에서 각각의 세대의 그런 문제를 다루었다면, 그러면 이제 지금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중독 상담의 문제를 다루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의 중독이 됐다라고 한다면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중독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런 중독의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볼 거예요. 한 수심, 뭐 한 100m, 수심 50m다, 수심 100m까지의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심층 상담이 되는 거고, 심층 상담을 하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완전 심연이에요, 심연. 어떻게 사람이 악순환이 돼도 이렇게 악순환이 될까 싶으면은 이게 다 심층적인 부분으로 가장 깊은 수준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를 이해하고 그 사례를 이제 깨달아가서 그걸 어떻게 올리는가를 배우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럴 때 요거를 요렇게 올리고 이걸 요렇게 올리고, 그거는 조금 발전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심층이 아니라 중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독에서 또 올리다 보면 결국은 그게 이 사람이 젊었을 때 혹은 또 그 나이 때 해야 되는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례가 아니라 완전 남의 사례인 거죠. 이거는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사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세계 안 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세계에 살지 그런 나라에 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마음문을 열고 찾아보면 되겠어요. 이 중에는 어떤 문제도 있냐면은 이제
6가지 중독을 우리가 뽑았는데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쇼핑 중독까지 그래서 사례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자, 6가지는 이거는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관련 중독 사례. 자, 중독이 뭔가로 6가지로 보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관련된 중독 사례들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7장으로 챕터 7개로 이제 이루어진 것을 우리 보게 되겠어요. 그럼 벌써 여기 목차에서도 나오지만 알코올이라든지 도박, 게임, 성, 마약, 쇼핑 우리랑 전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세계가 너무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세계를 알아간다는 게 힘든 일이죠. 그래도 그것을 통해 이제 적응해 나가면 나중에 그런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잘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알코올 중독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을 크게 4단계로 나눠서 문제인식, 원인 이해, 방법적인 변화 형성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나눴고 각각은 뭘로 나뉘냐면 영역과 그 다음에 유형으로 나뉘게 되고 자, 이런 영역과 유형은 예전에 세대 상담에서도 우리가 만들었던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세대 상담에서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대 상담에서 우리 조반부 교재를 열어보면 자, 여기 영유아기부터 영역부터 했었죠. 영역, 개인, 가정, 교회, 학교, 직장은 안 다니니까 사회까지 해서 유형 뭐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제 영유아기의 영역, 영유아기의 유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봤고요. 그게 이제 세대 상담이었다면 이제 우리 요번에 보는 이 중독 상담에서는 그거를 이제 상담 단계별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는 2가지 단계. 문제 인식한 단계에서 2가지 구성, 그 다음에 2가지 주제, 그 다음에 원인을 이해하는 단계에서의 또 2가지 주제, 방법 적용해서 변화 형성. 그래서 이제 8가지 단계를 알코올, 그 다음에 도박, 게임, 성, 쇼핑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알코올 중독의 영역을 생각해보면 거기엔 개인, 가정, 교회, 학교, 직장, 사회가 있는데 전체 영역을 다 뭉뚱그려 봅시다. 개인, 가정, 교회, 학교, 직장, 사회에서 일어나는 알코올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개인의 영역에서의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은 혼자 먹는 거예요. 혼자. 개인에서의 혼자. 개인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 하고 이것에 대해서 악순환되어지는 거. 말하자면 혼자 막걸리를 사가지고 와서 공원에 가서 술을 먹는 거예요. 또 혼자 소주를 사가지고 와서 자기가 으슥한 곳에 가서 술을 먹는 거고, 아니면 혼자 집안에서 냉장고를 열고 맥주를 꺼내서 마시면서 취하게 되는 거. 그러면 이거는 주변부의 문제가 아니라 다 자기 자신의 문제죠. 막걸리, 소주 혹은 맥주를 섭취할 때 내 자신에게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
문제를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개인적인 그런 알코올 중독의 문제고, 가정적으로 알코올 중독이다 라고 한다면 가정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한번 저 혼자 다 하면 여러분 졸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좀 의견을 좀 내보세요. 가정적으로. 자, 돌아가면서 윤남희 사님, 가정의 알코올 문제. 가정에서 자기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가족들을 괴롭히게 되는 상황. 가족들을 괴롭히는 상황. 술 먹어서 가정에서 문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먹고 그냥 자기한테서 끝나면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제 가족 중에 누가 먹거나 아니면 본인이 먹어서 그걸로 인하여 술주정, 술주정을 한다거나 주사 부린다든지. 아니면 식구들이 모이기만 하고 술 먹는 집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거는 중독이라고 하기는. 그래요? 모이기만 술을 먹는데 그게 그냥 문제가 발생. 말똥말똥하고 술만 먹고 끝나면 해가지고 뭐 중독의 문제일 때. 그렇게 해서 중독까지. 중독, 그래서 네. 문제가 되는 건 네. 아니고 중독. 그리고 이것도 중독을 생각하세요. 중독. 이거 못 끊는 거. 아니, 그 식구들끼리 뭐 모여가지고 술 먹고 뭐 니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뭐 싸우고 그런 집 있잖아요. 그 중독은 또 아니에요. 알코올이 그냥 가족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죠. 술판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 술판 속에서 뭐 신우이 올케가 한 판 붙었다. 큰형 작은형 한 판 붙었다. 그러면은 그냥 가족 문제고, 근데 이게 이제 중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계속 술 사와라, 혹은 술 먹고 주사하고 술 먹고 기물 부시고 술 먹고 하는 그런 모든 가족 내에서의 그런 행패들, 그런 게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그런 게 괴로운 거거든요. 다른 술 먹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양상이 되지만 이거는 그 자체가 술로 지속이 돼요. 그래서 괴롭히는 상황, 또 가정폭력, 기물 파괴, 관계가 깨어지는 거 있잖아요. 관계 단절. 네. 자, 이런 게 알코올 중독의 문제. 뭐 또 기능의 상실, 그러니까 뭐 부모로서의 그런 역할의 상실. 역할 상실. 뭐 개인적으로 건강을 상하게 되는 건 개인 문제인가요? 그렇죠. 건강. 악화. 건강 악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그냥 악순환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일상생활의 불가능도. 역할이 상실이 불가능. 그러니까는 매일 하루 종일 술 취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술 취해 있는 거예요.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전에 그 공원에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언제였던가 주치자들 단속하면서, 공원 주치자들 그 사람들 단속하면서 없어졌더라고요. 요즘은 좀 술 취해서 막 그런 사람이 많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잡아가나? 뭔가 옛날에만큼 안 보이는. 옛날은 그냥 내버려 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외면했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한 적은 없는데, 사회적인 분위기도 뭐 그냥 이젠 신고를 하고. 네. 그 근무했던 은평 시립은평 정신병원이요. 네. 거기 보면 신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은 병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5일 병동이었는데 5일 병동은 다 가족이 없고 길에서 그렇게 신고받아서 들어오신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반절. 거기는 다 나이 먹고 퇴원을 해도 데려갈 사람이 없고. 그런 경우는 되게 열악한 네,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 사람들을 나라에서 이제 일단 병원에 집어넣는 수용이네, 수용. 네. 다 거기 가 계실 거예요. 그동안 공원에 주치하시던 그렇구나. 서울역 아니면 다 모아놨구나. 경찰서에서 다 거기로 이렇게 넣거든요. 시립
그 공공 종교병원. 그 금단 티오가 좀 있어서 그나마 그 티오도 안 되면 음. 그것도 이제 가야 못 들어가는. 그것도 시설이 좋은 편이네. 금단 증상 나타날 때 정말 힘들거든요. 금단 증상. 금단 증상이 나타날 때 네. 중독자들은 그래서 막 묶어놓잖아요. 막 힘이 얼마나 센데 이 배드가 완전 덜렁덜렁. 그럴 때는 또 알코올 손도 못 쓰게 한다. 알코올 생각날까봐. 알코올 스펀지 있잖아요. 소독 알코올 스펀지 사용 못하게. 알코올 그 냄새가 향기도 예. 취해. 예, 그 누구나 향기에 의해서 또 자극이 될까 싶어서. 자극이 되고. 예. 옛날에 그런 적 있었는데. 진짜. 자, 그래서 개인과 가정의 문제는 영역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어요. 금단, 일상생활, 건강, 악순환 이런 건 다 개인적인 알코올 섭취고, 가정으로는 알코올로 인해 괴롭히고 폭력, 기물파고 관계 역할 상실 등이 이제 그런 가정이고, 교회에서의 그거는 그러면 뭐 신앙과의 어떤 충돌인가요? 신앙과의 충돌, 아니면 공동체 생활의 부적응? 신앙과의 불일치죠. 신앙과의 불일치. 그 공동체의 그런 그 교회 공동체에 약간 분열을 무리를 일으키게 일으키게 되는 되는 그런 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무리가 되는 교회 공동체에 무리가 됨, 악영향. 악영향. 포괄적으로 악영향. 영향 좀.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집사님이 중독이다. 그러면 그걸 그걸 드러내. 그걸 들었을 때 이제 굉장히 드러내는 경우. 드러내도 문제, 안 드러내도 어쩌다가 문제네. 이제 알게 될 수 있죠. 네. 어쩌다 알게 되면 또 알게 된 대로. 드러내는 경우. 알고 보니 알게. 집사님이 홀릭이셨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몇 번 목격이 됐대요. 어떤 교인이 밖에 나가서 술 먹는 거를 다른 교인이 그걸 보는 거예요. 목격을 하는 거예요. 진짜 꼬리가 길면요. 잡히죠. 한 번은 봐요. 진짜로 신기하게. 네. 아무리 횟수가 숨기려고 해도 많으시면 네. 그 중에 한 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예 안 하면 모를까 언젠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길면 진짜 꼬리가 잡혀요. 밖에서 먹는 거 목사님한테 지켰는데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한 번 언급을 했는데 이제 찔려가지고 교회 옮기고 그런 케이스 있고요. 끊고가 아니라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장로님 중에 아예 교회 사람들이 마치고 같이 술 먹었다. 아예 그냥 그런 거 만나고 나는 깜짝 놀랐어. 누가 그 뭐지 모임을 만들어요. 어딘데 교회인데. 찬양대인데 마치고 가서 술을 먹었대. 맥주 한 잔 마시고. 호프집 가고. 그런 그래서 것도 마시면은 술 먹고 나는 그 이해가 안 가. 교회 사람 교회 모임 교회에 그 찬양 음주 문화. 끝내고 마치면은 바로 술 음주 문화의 형성. 그래서 그걸 그럼 이제 다 같이 망하자는 거죠. 이제 다 같이 죽자. 나 혼자는 못 살아. 다 같이 죽자. 교수님 어떤 술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도 그것도 술 어떤 문제에 사람이 관한? 술을 되게 뭐 좋아하는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고 교회 내에서 이것이 과연 나쁜 거냐라는 논지를 펼치는 거죠. 그러면 또 설득이 돼. 설득이 되고 그리고 또 그걸 따르게 그걸 되고. 따르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경계가 모호하더라고요. 저희 또래 사람들 특히. 교회 다니는데 술 먹는데 먹던데 막 이런다.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형사는 뒷풀이 많이 아, 거기 나온다. 하늘의 검사 조원호 씨인가. 하여튼 그 책에 보면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검사 생활을 하다가 술을 엄청 먹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새벽에 들어오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명성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이 명성교회 목사님은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나오고 자기는 밥 먹으러 들어가고 나하고 딱 마주쳤대. 근데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하더래. 그래서 감사했다. 감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또
안 좋은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직장 내에서의 알코올 중독. 학교는 아니에요. 학교도 마찬가지. 학교를 먼저 해야 되겠다. 자, 학교에서의 직장 문제. 학교에서 아, 저는. 또래에서의 술문화 술 문화. 대학생이 돼도 뭐 부어라 마셔라 하는 초등학교 때부터 해당되는 그런 거. 이게 또래에서의 네, 또래. 수학여행 가면 초등학생들 마셔요? 막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애들끼리 호기심. 중학교, 호기심. 중고 다 해당되고 대학교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술문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뿐만 아니라 그 학교에 부적응함으로써 알코올에 빠지는 경우도 많은데 대학생 때는 학교에 대한 부정은 부적응으로 인해서 이제 술을 의존하는 사례가 우리 상담 그때 실습할 때 되게 많았었는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술로 자신감 푸는 거. 없음 이런 것들이 술로 해결하는 학교가 맞아요. 이제 그 사회로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무기력함 술로 이렇게 이제 의존하기 시작하는 스트레스를 그냥 술로 그냥 술 먹고 있자 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정말 술을 오히려 더 퍼뜨리죠. 직장. 회식 잦은 직장 회식? 스트레스, 직장 스트레스가 먼저인 것 같아요. 직장 스트레스가 있고 그다음에 잦은 회식, 잦은 회식과 술권하는 사회. 술권하는 사회. 이게 무슨 광고 카피에 많이 본 것 같아. 저거 나는 사회. 술권하는 사회 그거잖아요. 소설 제목 아니에요? 소설 제목이고 직장 스트레스, 잦은 회식 하면 뭔가 어떤 CF가 막 연상이 되는데 술권하는 사회, 아로나민 골드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이겨내려면 간을 보호해야 된다, 뭐 우루사, 뭐 이런 식으로 직장 문제가 이제 아주 허용이 되는